4월 5일 식목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냈죠. 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조정 원인이 다시 또 금리나 지연 불안감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미국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주 최대 도시 이름인데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경직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의문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사실상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CPI나 PPI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그러면서 물가 둔화의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미국 경기 연착륙을 무기로 하반기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예상한 유가 투기 세력이 은근슬쩍 유가 선물에 들어가서 가격을 올리는 상황, 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떨어질 물가도 안 떨어지고 버티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선물 가격 추이를 보셔도 올해 들어서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국제유가는 이란 영사관 폭격 사건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죠. 그러면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중동 불안도 국제유가 상승 이유로 작용이 되고 있긴 한데요. 바로 이런 분위기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상기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요, 올해 FOMC 금리 결정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관련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유가 등 물가의 동향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은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간밤에 조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매물 소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좀 이게 꺾이는 건지 아닌지 좀 불안하기도 하시죠. 근데 월봉 차트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많이 오른 데 따른 이격 조절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그 성격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얘가 상투를 찍고 이제 꺾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많이 오른 데 따른 매물 소화를 이격 조절 구간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월봉 차트로 보니까 확연히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다가 이번 조정도 금리 인하 지연 불안감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에서 증시가 끝났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지연 모멘텀에서 조정을 받아왔지만 이를 계속 극복하면서 올라왔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역으로 뭐라고 그랬죠? 금리가 실제 인하되면 그때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지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단기적인 조정 매물 소화가 나타날지 이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5일 이평선 아래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지난번 3월 21일에 만든 이 상승갭 구간으로 다시 들어온 건데요. 따라서 제가 지금 초록색 선 두 개를 그어드렸는데 3월 21일에 만든 상승갭의 하단과 상단을 표시한 거예요. 자, 이 갭을 갖다가 메워주는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지만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확실하게 올라서야 조정이 끝나는 거다. 이 얘기는 이미 이번 주에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계속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어제 기준선에 고점 저항된 이후에 오늘 추가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60일 이동평균선 쪽으로 눌리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60일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좀 거치면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다음 주 지수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855에서 863포인트 이 구간. 다시 한번 855에서 863포인트 요 구간.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다음 주 이 구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보시는 대로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71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앞에보다 확연하게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깜짝 실적으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자, 여기다가 지난 똑딱이 방송에서 제가 예상해 드렸던 부분이 있죠. 2.5D 패키지 라인의 엔비디아 진출. 자, 요거 기억하시죠? 이게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12단 HBM 하반기 양산 시 엔비디아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외국인은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는 해주는데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뭐 하향하지도 않았고 외국인이 오늘 다시 매도로 뭐 전환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도 계속 매수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준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유지가 된다.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삼성전자 더 봐도 되겠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하향했다가 어제 다시 회복했다가 오늘 또 하향하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 주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음봉이 나타난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초록색 선을 하나 그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수요일 날의 저점입니다. 첫 번째 5일선 하향 음봉의 저점이죠. 자, 여기를 하향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여기를 하향할 경우에는 수요일 날 저점 하향할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패턴에서는 물론 뭐 큰 추세적인 패턴의 문제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패턴에서는 약간 유의를 하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AI 반도체에서는요. 주성 엔지니어링, PSK,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그리고 테스는 5일 이평선 타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죠. 이것도 추가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는 어제 똑딱이 방송에서 이 종목 주가 흐름 더 오를 것 같다. 왜 그렇게 보는지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어제 힌트를 드렸었어요. 예, 오늘 추가로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F도 차트가 좋네요. 이런 것도 추가로 더 올라갈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원익 IPS 이 종목도 추가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이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지수 조정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AI 반도체가 주도 시세로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죠? 일단 현재까지는 주도 시세로서 시장에서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HB테크놀리지는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옵틱스, SKC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ISC,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이쪽과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강보합권 흐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 있죠. 뭐죠? 삼성전기. 제가 두 가지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에 모두 삼성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요거 잘 보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힌트를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기 올랐죠. 삼성전기 어제 힌트 살짝 드렸는데요. 이쪽은 뭐 이번 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추격 매매를 뭐 피하시고요. 조정 눌림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못 오른, 덜 오른 이러한 관련주들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에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기회는 더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네요. 이번 주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날씨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봄을 만끽하시면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